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미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랜만에 토요일 매장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는 없을 텐데 오랜만에 한번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해서 컴퓨터 쪽에서는 약간 비수기에 속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내방 하시는 손님들도 사실 많이 쪼이죠. 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하는 PC가 두 대 있어요. 첫 번째 이 PC는 제가 AS 점검을 하고 보드가 불량이 와가지고 보드 유통사에 보내서 어제 도착, 보드 교체까지 하고 마지막 테스트 작업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출고를 할 거고요. 보드는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B550 플러스인가? B550M 플러스 모델인데 사용하다가 D램에 불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좀 애매모호한 PC긴 했거든요. 보드가 문제였고, 오른쪽에 있는 PC 얘도 마찬가지로 보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드는 로그스틱스 Z70H 게이밍 와이파이라는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전원도 잘 안 들어갔고요. 어쩔 땐 또 작동이 되기도 했고, 주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인가를 하면 작동이 안 됐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 이 메인보드는 고객분께서 불량으로 센터 가서 교체를 받은 리퍼 제품이에요. 근데 또 안 되니까 저희 매장으로 가져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점검해 보니까 보드 불량인 거예요. 유통사로 저희가 보내서 다시 교환을 받았습니다. 불량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 고객분이 가서 교체 받아온 건데 불량이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불량이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교체 받아서 장착을 했습니다. 얘도 어제 받은 거라서 재장착하고 마지막 테스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패스워드 걸려 있어서 저희 SSD 물려서 지금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돌려보고 있고요. 고로 오른쪽 Z790, 왼쪽 B550 보드 둘 다 메인보드 불량. 자, 일단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 저녁에 문의 주셨던 카페 그리고 예약 홈페이지 카카오톡 답변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물건 주문하고 이럴 건 없어요. 용산들이 다 토요일도 쉬기 때문에 토요일은 딱히 거래처에 물건 주문을 안 합니다. 문의 답변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조립 제품은 제가 어제까지 완성한 시스템인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스예요. 프랙탈 디자인의 노스 TG 클리어 틸트, 색상은 초코 화이트. 오늘 찾아가실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좀 이따가 고객분이 찾으러 오시면 물려서 데이터를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려가지고 할 수는 없고 고객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측면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려고 SATA 케이블을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2테라 하드디스크 추가 장착을 하셨고요. 한번 켜볼까요? 이 프랙탈 디자인 노스 케이스는 후면 팬이 없는 모델이에요. 만약에 이 케이스를 선택하신다, 이 케이스로 조립을 한다 그러면 후면 팬 추가로 달아야 됩니다. 이 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쿨러는 딥쿨 AG620 디지털 ARGB 화이트고요. 여기 CPU 온도 나오죠. LED는 전부 화이트로 제가 색상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추가로 장착하신대요. 오늘 가지고 오실지 고객분이 꽂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12VH-PWR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 빼놨고요. 이게 꽂으시면 되니까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140mm 두 개 있고요. 추가로 상단에 펜 두 개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딥쿨 AG620 디지털 여기 CPU 온도 나오게 하려면 브라보텍 홈페이지에서 실행 파일 하나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CPU 온도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온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PC는 좀 이따가 고객분 오시면 출고 할 거고요. 또 볼까요? 출고 대기 중인 제품이 두 대 있네요. 얘도 프랙탈 디자인 케이스입니다. 좀 큰 애예요.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2 XL
이라는 케이스고요. 상당히 큰 케이스입니다. 얘도 조립이 끝난 상태고, 이거 언제 찾으러 오신다 그랬지? 아, 이것도 오늘 찾으러 오신다 그랬구나. 얘도 오늘 찾으러 오시겠네요. 얘는 조립 대행입니다. CPU는 라이젠 7800X3D고요. 그리고 아까 얘는 인텔이에요. 14400 CPU고요. 얘는 라이젠 7800X3D. 순행은 발키리 A360. 그리고 이 시스템은 NGX H9 플로우고요. 크라켄 360에 MSI A1000G 파워, 그리고 보드는 로그스트리스 B652-2 게이밍.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젠 7800X3D. 거기에 시스템 펜 F120 RGB 코어 4개, 3개 한 세트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RGB 코어 4개 달아서 조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얘도 잠깐 보여드리면, 우차, 이렇게 돼 있어요. G스킬 6000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얘도 그래픽카드가 없구나. 일단 12VHPWR 케이블 하나 제가 빼놨고요. 얘도 그래픽카드는 없네요. 아, 그리고 이 메시파이2 XL 얘는 프랙탈 디자인 다이나믹 X2 GP-14 140mm 펜 2개를 하단 바닥에다가 깔아놨어요. 붙여놨습니다. 펜을 달아달라 하시더라고요. 2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면에 펜이 2개밖에 없는데 마지막 거는 추가로 장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40mm 펜 3개 추가로 장착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조립이 좀 많았어요. 어제 밤에 제가 조립을 한 대 하다가 퇴근했거든요. 얘도 지금 조립을 마저 해야 됩니다. 케이스는 DLX 21 케이스고, 제가 지금 머리 닦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 정리한다, 이걸 머리 닦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작업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장착을 했고요. 보드도 장착했고, 그래픽카드 하면 되고, 순행은 딥쿨 LT720, 보드는 Z790 어로스 엘리트, 그래픽카드 얘는 뭐였더라? 4070 슈퍼네요. EMTEC 제품의 RTX 4070 슈퍼 스톰 듀얼.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800W, CPU는 14700K. 얘도 조립 대행이고요. SSD는 키오시아 2TB. 그리고 방열판, M.2 방열판 가져오셨는데 이런 거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메인보드에 기본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에 자체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방열판은 달 필요가 없어요. 마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LX 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조립할 때 선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전면펜 같은 경우에 앞에다가 쭉 빼는데, 대부분 이 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구멍에서 뺍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구멍에서 빼면 깔끔하고, 나중에 고객분이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이드 측면에 펜을 달 때 뭐 선을 다시 정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쪽으로 빼버리면 펜을 못 달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베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도 있죠. 그러면 SATA 전원 케이블이 필요하니까 이 케이블도 케이블 타이로 또 한번 묶어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연결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선 정리 끝. 이제는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야죠.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어디 쪽에다가 할까? 여기다 하면 펜이 안 닿겠네요. 여기다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설치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그래픽카드 블레이드, 이 펜 날개하고 닿느냐 안 닿느냐, 그걸 좀 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자, 설치 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설치 완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전원선 움직이지 말라고 중간에 케이블 타이로 항상 이렇게 묶습니다. 진짜 끝. 기존에 쓰던 거 가져오신 거예요? 네. 또 뭐 하시려고요? 아, 그 조립대. 사용하던 컴퓨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알맹이를 또 딱 빼서 또 하시는 거예요? CPU랑 쿨러랑 좀 바꾸려고. 집이 걸려서 그런지 네. CPU 온도가 막 92도, 막 90도 이렇게 찍더라고요. CPU가 뭐였죠? 7800X3D. 7800X3D요? 7800X3D가 90도가 넘어요? 아, 그 PC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아, 네네. 거기가 공간이
한 1.5m밖에 안 나와요. 책상하고 이제 모니터랑 같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열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아, 가져와 보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지? 뭐가 많은데요? 일단은 이거는 프로스트 이제 커맨더 140 이게 원래 거고. 예, 원래 거예요. 그래픽카드 또 바꿔요? 예, 이거 왜요? 갤럭시 걸로 그냥 바꾸려고. 사장님 그래픽카드 몇 번째 바꾸시죠? 그래픽카드 이 비싼 그래픽카드 지금 몇 번째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4080 슈퍼요. 슈퍼 그냥 브랜드만 좀 저기로. 이건 순행. 순행 네. 얘 하시고 얘는 기존의 거 CPU 여기다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요? 이게 7950X3D거든요. 7800이 낫지 않아요 차라리? 7950이 나요? 얘는 CCD가 하나고 얘는 CCD가 두 개라서 보통 3D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당량 오버돼 버리면 3D 캐시에서 빠지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쓰실 거면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코 하킹이라고 뭐 그런 설정도 있긴 하던데 그때 그 처형분이 이거 하신 거잖아요 7950X3D 아, 이걸로 했어요? 그럴걸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한 일주일 후에 그 3D가 잘 안 먹는다고 전화 한번 주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할당이 있기 때문에 3D 캐시가 할당에 다 빠져버리면 뭐 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 위주로만 쓸 거라. 네.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싶으세요? 게임은 7800 S3D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SSD 2테라로 교체해요. 교체? 예. 아 추가로 다는 건 아니고 교체예요? 예, 교체해요. 어... 추가로 달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일단은 어찌됐든 그래픽 순행 얘 하고 네. 7950X3D 달고 예. M.2도 교체 예. 교체하고 그래픽카드 4080 슈퍼로 교체하고 사장님, 근데 이거 그 펜이 있던데 그걸 꼭 달아야 돼요. 펜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백플레이트 쪽에 있는 펜 하나요? 예. 그거는 사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립을 할 때 얘를 보여드리면 샘플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예. 조립을 할 때 메모리나 이런 주변 장치들하고 간섭이 생기면 예. 안 달아요 제가. 아, 근데 간섭이 안 생기면 여기다 펜을 붙입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고객분 PC도 케이스는 이거잖아요 지금요. 네, 이거. DirectX 21. 만약에 이 단자나 네. 메모리에 간섭이 생기면 네. 안 붙일 거예요. 아, 예.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제가 떼고도 돌려봤고 붙이고도 돌려봤는데 그럼 제 건 그냥 붙이지 말아주세요. 아 붙이지 말아요? 네, 붙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업할게요.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 기존 SSD 네, 지우고 교체하고 네. 여기다 윈도우 다시 깔고 네. 벌써 몇 번째? 나 그래픽카드만 지금 3개째 아니 4개째인가요? 4개째입니다. 그래픽카드만 4번 바꾼 거예요 지금. 그 비싼 그래픽카드를 이거 저기 사장님, 네. 기가바이트 얘는 AS 대행 안 해주시나요?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픽카드는 왜요? 그때 모니터 제가 그 같이 올렸잖아요. 증상이 일어난 거. 이게 화면이 이게 깨져가지고. 기억이 잘. 네. 이거를 제가 네. LG전자의 모니터 문제인 줄 알고 보냈는데 네네. 그 사람이 모니터 문제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이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깨졌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깨졌는데 제가 요 게임하다가 이게 처음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깨진 것부터. 아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케이블 바꿔봤어요? 케이블도 바꿔보고 LG전자 가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이상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럼 모니터는 그래픽카드다. 이상이 없다. 이거 그래픽카드에 문의를 해라. 대행으로 제가 보내드려 볼 수는 있는데 네. 불량이다라고 판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켜먹어 드릴게요, 사장님. 조금만 계세요. 근데 네. 제이션에 전화했더니 네. 먼저 보내면 연락이 담당자가 오면 사진을 좀 보내달라더라고요. 그거를 네, 네. 그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 예, 그럼. 네, 그럼 대행도 해요. 대행도 좀 한 번만 저 보내면 언제쯤 옵니까? 만약 월요일날 보낸다 그러면 그쪽에 연락 오길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아, 그 주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불량 확인이 되고 재고 있으면 바로 되겠죠.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없다, AS가 들어가야 된다. 보통 그래픽카드 AS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 보통 3주 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리퍼 교환이면 바로 해주고요. 그 주에 안 되면 그냥 그걸 보내봐야 알아요. 아, 그래요? 왜 보내봐야죠. 보내서 그 사람들이 테스트 해보면서 알지. 저희가 이거 그래픽카드 AS 보낼 건데 이번 주에 되나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보내주세요. 그러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AS 저거 대행까지 좀 대행도 해드려요. 예, 예. 전화번호 뒷번호 내 자리 몇 번이셨죠? 요거 하나만 같이 또 설치 가능하세요? 설치하실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일단 켜서 되는 거 보여드리거든요. 저는 네네네. 이 박스에 포장 안 했고
그리고 프랙탈 젤은 바닥에 네. 140mm 펜 2개 붙였습니다. 아, 네. 당연히 그 하드베이 빼야 되고요. 네, 네, 좀 네. 큽니다. 이게 XL인데요. 일단은 명칭 자체가 XL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네네네. 특 대용량이에요. 엄청 큽니다. 맨 처음 조립할 때 엄청 커가지고 일단은 그러게요. 최대한 깔끔하게 배선 작업은 다 했죠. RGB 같은 경우에도 빠질 수가 있어서 네네네. 저희가 사용하는 테이프거든요. 네. 그걸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네. 하단펜 이렇게 달아놨고요. 예, 흡기로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40mm 2개. 고객분도 뭐 영상 쪽 계시죠? 네, 저 방송 PD라. 우리 얘기하는 진짜 방송국 PD?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영상 이 용량이 너무 많아서 네. 편집하거나 이럴 때. 맨 밑에다가 두 번째다 붙이면 되겠구나. 새 거네요? 네. 이게 원래는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더 늦게 와버려갖고 알리 CPU 안 와갖고 한 달 기다렸거든요. 가사. CPU 알리에서 주문한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국내 정발인데 1800 하나가 지금 알리 CPU가 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고객분 것도 거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1800개래요. 네, 맞아요.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던데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새로 사고 어. 이제 그거를 취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저번 주에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거 CPU가 지금 세간에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다고. 맞아요. 지금 개수가 1800개라고 지금 판매차가 하나라면요. 네. 한 군데가 네, 포맷 하나예요. 네,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환불은 다 됐다면서요? 이게 근데 알리에서 누구는 바로 환불해주고 누구는 뭐 조금 이따 해주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해준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환불 받았다고. 근데 네. 중요한 건 알리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도 제품이 지금 세간에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풀리면 다시 판매자를 안 가고 올 수도 있다. 온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오면 환불은 받고 제품은 또 받고 근데 1 이게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이게 그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저 아시는 분 물어보니까 네. 이게 이번에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원래는 사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이번에 조금 특이 케이스라 아마 그쪽에서 세관에서 안 넘길 거다 배송자한테. 그래요? 네. 다 아마 취소된 걸로 처리가 돼서 그냥 다시 간다, 다시 그렇게 중국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몇 달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죠? 아니 그래갖고 저는 걱정한 게 혹시나 초기 불량이 있을까봐 뭐 교환하면 되긴 하는데 요즘에 뭐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영상 보니까 맨날 불량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수리도 같이 하니까 네네네. 예, 수리 그러면 대부분 정상인 제품들 들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불량이 좀 있죠. 그래픽카드 지지대 요거 붙여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다 이런 거 했고요. 윈도우는 설치가 안 됐죠? 됐어요. 네, 맞아요. 윈도우는 고객분이 설치하신다 그랬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만 했어요, 제가. 네, 1테라 있고 방금 전에 네네네. 마이크론 거 2테라 인식 잘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PC는 윈도우가 손상됐어요.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고객분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보드 교체하고 이게 중국산 M.2 SSD라 뺀다고 하시네요. 얘 빼고 지금 SSD가 하나 둘 하드가 2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2.5인치 SSD 250기가의 윈도우 설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알리에서 부품들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 오시는 거 보면 요즘에 라이젠 알리발 CPU 이슈가 좀 있습니다. 세간에 걸렸대요. 알리에서 들어온 제품 한 1800개가 지금 세간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도 그렇고 고객분들이 이제 세간에 좀 잡혀 있어 가지고 새로 사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얘를 빼달라는 것 같아요. 킹 스펙, 이게 중국산인가 봐요. 얘를 안 쓰신다고 빼달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크루셀 마이크론 8기가 2개, 그리고 묻지마 메모리 하나, 삼성 메모리 하나, 이런 식으로 4개를 꽂아 쓰셨거든요. 메모리 쪽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삼성 거 하나하고 묻지마 하나하고 2개 빼고 크루셀로 2개 장착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나머지 제품들은 SATA 케이블을 빼서 이런 식으로 빼놓고 설치를 합니다. 다 설치하고 나서 다시 꽂을 거예요. 혹시나 모를 데이터 손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SSD만 꽂고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택배 온 구성품들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얘는 마이크로닉스 파워 서플라이고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로닉스 센터에 AS 보냈던 제품이고 교체가 돼서 왔습니다. 700W 파워고요. 교체가 됐으니까 다시 장착을 해서 테스트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얇은 게 왔네요. AMD에서 온 거네요. AMD에서 짜잔, AMD 공식 인증 매장 2024 인증된 파트너. AMD에서 해년마다 2023년도, 2024년도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공식 인증 매장 스티커 명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놨어요. 그리고 얘는 보드네요. 제가 주문한 거예요. MSI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메인보드. AS 할 때 지금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지? 얘는 순행 쿨러 같은데 발키리 어제 순행 하나 주문했거든요. 맞네요. 발키리 순행 GL360 요것도 AS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 용도로만 쓸 거면 7950X3D보단 7800X3D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처형분도 7950X3D 그때 구입해서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실 사용자가 7950X 써보니까 차라리 7800X3D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러셔도 되고요. 네, 선택은 고객분께서 하시는 걸로. 재활용되는 뽁뽁이 비닐이 엄청납니다. 컴퓨터 매장들은 엄청 나올 거예요. 저희도 뭐 하루에 이 뽁뽁이만 해도 엄청 쌓여요. 케이스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H7이네요. 편하게 조립하려고. 한번 열어보셨나봐요? 네, 제가 케이스 뜯고 메인보드까지는 뜯었는데. 장착을 딱 해보려고 장착을, 그러니까 여기 먼저 다른 부품 장착하려고 딱 열었는데 제가 이런 Z보드를 처음 써가지고. 옛날에 B보드에 조립하는 거는 그냥 수월하게 했는데 Z보드 이렇게 처음 보니까 딱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찾아보다가. 못하겠다. 네, 그래서 못하겠어가지고. 네네. 자, 그럼 케이스는 H7 플로우고 거기에 360 RGB 순행 다시고 화이트네요. 네네. 그럼 케이스도 케이스는 블랙이네. 얘만 화이트로. 그래요. 네. 얘도 i7이네요. 요즘 i7, i9 이슈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전력 제한 정도 풀고 하려다가 네네. 풀면 서서히 죽는다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기본 세팅으로요. 네. 기본 값으로.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풀면 서서히 죽는다 그래서 네네. 그것보단 낫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 잡긴 잡아야 돼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와트수를 조정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바이오스에서 락 걸려 있는 상태로 쓸 건지 네.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해봐야지 돼요. 해서 250W 이하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네.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다 250, 200W로 다 내려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이슈 있을 때쯤 거의 구매를 했어가지고. 이게 바이오스는 11월 요때 샀거든요. 네네. 바이오스는 어차피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거예요. 네, 14세대 쓰려면 업데이트 해야 된다. 네, 업데이트는 하긴 할 거고요. 그럼 구입한 지 다 좀 된 거예요? 예, 좀 오래됐어요. 얘 690이구나. 요 대부분 작년 한 10월, 11월에 샀고 그래픽은 거의 1년 전에 샀습니다. 그럼 지금 조립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픽 샀을 때쯤에 딱 그 약간 재정 사정이 밑에 네. 사다가 네. 연말에 몰아서 다 사고 이제 어, 민기적 때다가 이제서 조립하려고. 꽤 됐네요. 꺼냈다가, 예. Z690, 790 보드가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싸게 그때 나왔어가지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은 타이밍에 네.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M.2 2테라 여기 아까 메모리 있던 것 같은데 메모리 16 어디 기가. 거예요? SK. SK 16기가 몇 짜리요? 예? 5600이겠죠? 5600. 5600. 그래픽 카드는 4070 Ti. 얘도 조금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얘가 한 1년 정도. 왜냐면 지금 샀으면 슈퍼를 샀을 슈퍼. 거. 근데 네. 뭐 슈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쓰려면은 막 특썩특썩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딱 얘를 제일 먼저 샀는데 얘가 제일 비싸니까 네. 그 순간부터 약간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컴퓨터라는 게 초기 불량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해. 예, 6개월,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죠. 네. 아 이게 그게 좀 불안하긴 했는데. 네네. 다른 거는 안 달고 딱 이거네요. 아, 이 상태고. 예,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이고 원래는 990을 메인으로 쓰고 얘를 서브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 나중에 사면 바꿔 끼우려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쿨러나 뭐 이런 것들, 뭐 시스템 팬 이런 거를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런 거는 뭐, 따로 생각은 없고. 네, H7 플로우잖아요. 예. 잠깐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전면이 펜을 달긴 달아야 돼요. 지금 이게 딱 하나 있네, 그죠? 네 맞아요. 하나만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후면 하나, 네.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더 달아야겠는데요. 얘를 떼고 뭐 아틱을 붙이든 네. 동일한 제품으로 붙이든 펜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공기순환이 사실 생명이니까. 네. 지금 H7 플로우가 모델이 지금 F120Q네요. 네. 그러면 이 F120Q 모델 똑같은 걸로 네. 통일성은 있어야 되니까요. 똑같은 걸로 두 개 더. 전면에 세 개 붙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두 개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건 흡입펜인가요? 그럼 흡기로 달아야죠. 저건 흡. 얘는 흡기. 전면에서 들어오는 거고 F120Q 두 개 사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불어주고 얘 나가고 예. 이쪽은 흡기, 배기, 순행 당연히 배기. 아.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똑같은 펜을 껴야죠. 네, 그게 그래야 나을 좀 것 모나 보이지 않죠. 아, 이 물건이 없나 보다. 또 판매 중지네. 당장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보통 샵단화 견적에서 판매 준비라고 이렇게 뜨면 예. 용산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없으면 이렇게 떠요. 아마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달아야겠는데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펜을 하나 있는 거 떼고 뭐 아틱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사실. 예. 아틱 P12, PWM 이런 펜으로 예. 전면 3개 아예 틱으로 다는 게 괜찮겠네요. 지금 당장은 다시려면 네, 나중에 추가로 내가 달기는 좀 그래. 네. 그러면은 지금 아예 그냥 지금 그냥 펜을 바로 이걸로 다는 게 좋을 것 바꾸는 같아요. 게. 세 개로. 펜 하나에 이제 한 9,000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게 나을 수도 네, 있다. 네. 제 생각은. 안 달면 그래요. 네. 공기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전면을 메쉬로 다는 이유가, 네, 메쉬를 쓰는 맞습니다. 이유가 공기순환 때문에 메쉬하는 거거든요. 순행을요? 네. 아, 순행 전면 달지 않아요. 전면으로 다시는 분들은 왜 다냐면 상단을 못 다니까요. 아, 그래서 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 거의 8년 만에 맞춰가지고 예. 중간중간 찾아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다 상단에 붙여 있겠어요? 상단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네. 여기를 못 다는 케이스들은 앞에다 달아요. 아, 아니면 순행 달았는데 그래픽카드도 또 순행이야. 네.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또 앞에 달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 거. 상단이 당연히 기본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서 당연히 달아야 됩니다. 펜 안 달고 쓰시면은 좀 그래요. 이 메쉬를 쓸 이유가 없어요. 펜 안 달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펜을 아까 노멀 펜이 아닌 RGB 듀오로 네. LED 불 들어오는 걸로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나 그냥 펜 불 들어오는 게 나아. 그거까지는 별로 상관을 안 해가지고 예, 다른 예. 또 케이스도 그냥 RGB 안 되는 걸로 그냥 산 게 아,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냥 그 펜만 펜만 아틱으로 예, 바꾸시는 게 달아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윈도우 설치 완료. 이렇게 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아까 CPU하고 쿨러 바꾸신다고 오셨던 손님 라이젠 7800X3D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라이젠 790X3D 요걸로 바꿔달라 하셨다가 좀 알아보셨어요. 또 지인분도 7950X3D 쓰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알아보셨다가 얘는 그냥 다시 반품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7800X3D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박스 포장해가지고 회수 택배에 오면 제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7800X3D 사용하셔도 좋아요. 790X3D까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7950X3D 거의 한 80만원 넘게 주고 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7800X3D도 사실 비싸거든요. 50만원이 넘어가는 CPU이기 때문에 7800X3D로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비 올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조만간 비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다행히 고객분이 CPU는 컴퓨전에서 구입을 하셨대요. 컴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 쪽에서는 거의 뭐 대기업이고 또 사후 처리 AS가 잘 되기 때문에 뭐 개봉만 안 하면 환불은 무난하게 잘 됩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하늘 보니까 좀 비가 올 것 같죠? 이 해당 제품은 고객분께서 오시기가 좀 힘드셨나봐요. 킥으로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퀵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냥 또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뽁뽁이로 좀 싸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퀵을 보낼 때 오토바이 퀵은 아니고 자가용 승용차 퀵을 이용하고 카카오티 어플에 보면 퀵 서비스 접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승용차로 선택을 하면 개인분들이 대리운전 하듯이 오십니다. 오토바이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동차로 가면. 이렇게 해서 테이프 어디 갔냐? 이렇게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아까 뺐던 거 M.2 중국산 그거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메모리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 탈거한 거 같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승용차로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거예요. AS 받으실 때 오시기는 오셨는데 또 찾으러 오시기 부담스럽다, 시간 대비 기름값 대비 좀 힘들다 그러시면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퀵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성남 중원시 성남 중원으로 가고 있는데 퀵비가 지금 2만 초중반 나왔어요. 요 정도면 사실 시간대, 오늘 토요일이라 차가 좀 많이 막힐 거잖아요. 시간 대비 그리고 기름값 대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조립했던 PC 이제야 켜보네요. 중간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잘 부팅 되는지 잘 화면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조립대행이고 윈도우 설치를 처음에는 윈도우 설치 안 한다고 하셨다가 윈도우 설치 다시 해달라고 하셨네요. 윈도우 11 홈 한번 켜보도록 하죠. i7 14700K 바이오스 마지막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FH 메모리 32기가 2개 5600MHz 기가바이트. 이 Z790 어로스 엘리트는 2024년 이후에 나온 바이오스 버전이 없네요. 홈페이지에도 FH 더 이상 업데이트 된 게 없네요. 조금 느리네. 요즘 인텔 이슈라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베이스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는 없네. 이 해당 PC는 요청하신 대로 윈도우 11 홈 설치해서 나가고요. 보호 필름은 제가 떼고. 오랜만이네요. LT720 헤더가 참 이쁘다 해서 예전에 저도 여러 번 사용했던 제품인데 워낙 쿨러들이 순냉 쿨러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요. 윈도우 설치 완료됐고요. 드라이버 세팅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4700K 조립 끝. 물론 제가 시네벤치 부하 테스트 돌려보고 전력 소모량 얼마나 먹는지 본 다음에 일부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 스티커 좀 붙이고요. 가끔 위에다가 내장에다가 연결해서 화면 안 뜬다,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여기다 연결하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네. 메모리 오류가 한번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불량인가 하나씩 교체해보고 네.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요. 네. 지금은 또 메모리 에러가 안 나네요. 네. 처음에는 에러가 좀 나가지고 네. 보고 계시는 케이스 그때 말씀드렸던 네. 선택하셨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네. 뭐 그래픽카드 지지대 요것도 다시 달아놨고, 요즘은 인텔 제품은 전력을 조금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내려 쓰셔도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SATA 케이블은 제가 하나 빼놓은 거니까 예, 나중에 꽂아 쓰시면 되고요. 다른 거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또 봐드려야 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제가 요거 하고 챙겨 드릴게요. 네. 부품 박스하고 좀 챙기시고요. 손잡이를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어차피 트렁크 싣고 갈 거라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집은 바로 앞이라서 들고 가면 돼요. 그러세요? 네, 어차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네. 보셨어요? 네. 그럼 선 정리는 잘해야죠. 또 그 사이에 또 보셨군요. 네. 여기에서만 있는 그거라고 합니다. 아시네요. 저번에 용산 뭐 업체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 가셨어요.
받침을 하드디스크로 한다고. 파워 AS 본에서 도착했던 마이코니스 700W 파워 제품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좀 걸어놔야 돼요. 사용하다가 자꾸 재부팅 되는 증상이라서 켜진다고 해서 오케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착을 해서 오늘 퇴근할 때까지 조금 에이징을 해놔야 됩니다. 처음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블랙이었다가 재고가 없어서 화이트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내서 이번엔 다시 원래대로 블랙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파워 보내기 전에 저희 테스트 파워 물려서 확인을 해보고 발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으로 케이블 타이 쓰면 좀 이뻐 보이죠? 형광 케이블 타이를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뭔가 특이해 보이고 색달라 보이죠? 파워 교체했고요. 윈도우 부팅 잘 올라오고 있네요. 테스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오늘하고 월요일날 오전까지 좀 돌려보고 별다른 문제 없으면 출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게임 로스크아크 게임 한번 실행하고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접속만 해도 재부팅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니까 퇴근 전까지 플레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을 넘어서 이제 저녁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패밀리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비 조심하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메인 작업대 모니터를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모니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가 MSI 제품이고요. 27인치네요. MSI 코리아 모니터 부서에서 한번 사용해보라고 모니터를 한 대 보내주셨어요. 게이밍 모니터고요. 모델명은 G2712F 메인 작업대 모니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니터도 아마 작년엔가 제가 구입을 해서 바꾼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작년에 바꿨을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번에는 MSI 코리아 게이밍 모니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패널은 ISP 패널인데 울트라 라피도 ISP 패널이라고 되어 있고 180Hz네요. 보통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에 60장, 이 모델은 1분에 180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답 속도는 1ms, 그리고 베젤이 얇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자. 자, 기본 HDMI 케이블 제공하네요. 매뉴얼이고 받침대. 근데 저는 모니터 암을 쓰기 때문에 이 받침대 연결을 안 하죠. 받침대는 없이. 얘도 아까 필요 없고. 전원 케이블. 모니터 HDMI 케이블도 기존 거 쓸 거니까 얘도 필요 없고. 매뉴얼 책자는 뭐 필요 없고. 단자를 보니까 HDMI 단자 2개 있고요. DP 단자 하나 있네요. 아답타고 이어폰 단자 있습니다.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는 모델 같아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디자인이고요. 약간 무광입니다. 패널은 MSI 로고 있고 FHD 모니터예요. 해상도 자체는 뭐 UHD라든지 QH 모니터는 아니고 FHD 모니터라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FHD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제 180Hz면 더 좋고 저희가 작업할 때 충분한 해상도고요. 기존 모니터에 있는 암 브라켓 떼서 MSI 모니터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만 마저 할게요. 자, 모니터 거치를 했습니다. 기존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했고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암을 이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또 설치는 간단해요. 나사 4개만 풀러서 다시 조이면 되니까요. 전원 스위치는 왼쪽 하단에 있네요. 오, MSI 로고 딱 뜨고요. PC 한번 물려봐야 되겠네요. 높이가 좀 낮아진 것 같다. 기존 모니터보다 높이가 좀 낮아졌구나. 기존 모니터보다 높이가 좀 낮아졌네요. 이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는 일단 HDMI 단자 연결했고요. 내장 스피커가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어떻게 좀 화사한가요? 현재 지금 60Hz인데
모니터를 바꾸니까 180Hz가 딱 뜨네요. 확실히 스피커는 없어요. 내장 스피커는 없고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니까 좀 맹숭맹숭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원래 게이밍 모니터들이 내장 스피커가 없어요. 4K 유튜브 영상 플레이 해봤고요. 프레 시리즈만 카메라에 담기는지 한번 보려고 틀어봤습니다. MSI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우연찮은 기회에 또 이렇게 모니터를 바꿔봤습니다. 패널이 달라서 그런가 기존하고 약간 적응이 좀 안 되네요. 밝기가 기존 게 좀 더 밝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뒤에 버튼에 설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저거구나. 게임할 때 포인트 설정 딱 하는 거군요. 이거는 알람 시계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는 MSI 아이케어 모니터와 함께 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약간 적응이 안 되네, 처음이라. 화면은 잘 담기네요. 근데 실제 보면 약간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기존 모니터에 제 눈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모니터에 또 적응을 해야겠죠. MSI 코리아 모니터 팀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려면 더 할 게 있는데 밖에 비도 오고요. 그리고 피곤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나면 좀 피곤하네. 그리고 작년 10월인가요? 작년 가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얼굴 근육마비 구안화사 걸린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몸이 피곤하거나 좀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약간 혀가 꼬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AS 들어온 거 메인보드 교체하고 케이스 교체하고 순행 교체하고 하나 있긴 한데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퇴근 시간 맞춰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5시 한 42분 정도 됐거든요. 슬슬 마무리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내일 하루 푹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해서 남은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토요일 브이로그는 처음 찍어보는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또 토요일 일과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패밀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료로 구독을 해주시는 패밀리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드림 서비스라도 제가 안 쓰는 부품이라든지 뭐 AS 받았던 모아놨던 부품들이라든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갖고 좋아해 주시고 또 유료 구독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또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